오세영.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수억만 년 전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땅이 생명의 감동으로 전율하던 날, 지구의 동쪽 찬란히 해뜨는 곳에 한 목소리가 울렸나니, 그로하여 한 민족이 태어났고 그로하여 한 세계가 깨어났노라. 아, 한국어, 그가 꽃을 부르면 꽃이 되고 그가 구름을 부르면 구름이 되고 그가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사랑을 부르면 또 사랑이 되었나니, 수천 년 이 신성한 땅의 주인들은 그 어느 곳보다 밝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들의 생존을 영위해 왔노라. 비록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의 배면엔 가끔 엷은 그림자가 들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꽃이 가장 꽃답게 피고 짐승이 가장 짐승답게 뛰놀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왔던 땅이 이 말고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지금 세계에서는 고단한 역사의 능선에서 밤을 맞고 있으나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모국어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세계를 새롭게 명명할 것이다. 아, 한국어, 그 순결한 언어로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또 노래하리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로서 이렇게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신앙송계의 원로분도 계시고 또 시인계의 또 원로분도 계시는데,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 나이가 조금 어리다는 이유로 예, 항상 이렇게 두 분께서 심사위원장 하셨는데 오늘만큼은 어리니까 조금 예쁘다고 저에게 심사위원장을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영광스럽게도 심사위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가을은 참 예쁘다는 그 박강성님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제 남명 전국 신앙송대회 학생부 심사를 분성공원에서 어제 오전에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김가희입니다. 김수로왕의 33대 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김해에 있는 저희 시조를 찾아서 어제 또 네, 우리 오선숙 협회장님하고 함께 또 가서 깊이 기도도 하고, 오늘 대회에 36분 나오시는데 정말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시조 앞에서 어제 기도도 했습니다. 괜찮죠? 네. 오늘 원래는 41분이 이렇게 예선전 통과하셔가지고 9월 15일자에 김해일보의 신문에 제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연락 받으셨죠?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이 또 잘못 연락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9월 15일 김해일보 신문자에 발표된 명단만 예선 통과자이심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앞에 안내 데스크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시어에 오탈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낭송가이고 또 시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탈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를 잘 전달하고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깊은 맛과 그 다음에 낭송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하시면은 오탈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또 점수를 낼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을까요?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공식석상으로 심사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조식 선생님의 그 한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낭송을 하셔가지고 예선전에 통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자유시를 낭송을 하실 건데 자유시 선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들여다보고 이해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시인이 되어서 마치 내가 유치한의 행복을 한다면 내가 마치 유치한인 것처럼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셔서 시험을 하면은 유치한으로 빙의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한 편의 시를 고르고 선택해서 준비하실 때 온전히 유치한도 돼보고 만약 현재 내가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읊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배우신 분도 계시고 혼자서 연습한 분도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아이들 한시를 들어보니까 한결같은 아이들의 개성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소리를 눌려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그냥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해야 된다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다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셨던지 자기만의 개성 있는 목소리를 잘 해서 시의 이해도를 생각하면서 암송을 잘 하셔가지고 낭송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정말 자기 목소리에 맞는 느낌으로 시의 이해를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낭송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분에게 점수를 많이 드리기로 저기 안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충분히 자기 걸로 육화시켜서 새로운 표현과 방식으로 낭송을 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낭송이기 때문에 암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어가 담고 있는 느낌들, 즐거운지 기쁜지 슬픈지 놀라는 건지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에 맞는 시어를 잘 표현해서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까지 표현해서 적절한 제스처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래서 눈짓, 표정, 고개짓, 손짓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나서 시어에 맞게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의 리듬을 잘 타면서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낭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발음 법칙에 의거해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원규 씨님의 가장 대표적인 시집 문경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문경세제 시낭송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달빛을 깨물다 라는 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는 법칙이잖아요. 근데 달빛을 깨물다 이렇게 말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는 법칙, 구개음악, 자음동화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하시고 띄어쓰기랑 띄어 말하기랑 달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낭송하실 때 또박또박 한다고 시를 예를 들자면 자꾸 풀꽃을 예를 드는데 일행이 자세히 보아야예요. 근데 띄어쓰기는 자세히 보아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본다고요? 자세히 보는 건데 띄어쓰기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렇게 낭송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꾸며주는 말이 뭔지를 생각하셔서 의미구 음절이 모여서 어절이 되고 어절이 모여서 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어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조각조각 내지 마시고 조각을 잘 주물러 가지고 여러 편의 낮게 조각보다는
의미구를 표현하시면서 시의 연결성을 잘 표현하시면서 표준 발음 법칙에 의거해서 낭송을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태도라든지 청중의 반응도도 저희들이 앞을 보고 있지만은 이 뒤에도 귀가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볼 테니까 한번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나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의 낭송을 들으시면서 큰 박수도 쳐주시면은 훨씬 더 여기 나와서 낭송하시는 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아주 너그럽게 시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표현해 주시면은 저희 세 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가을에 여러분의 시로 마음의 술을 놓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들어서 집에 갈 때까지 서울 가고 구미 가고 지리산 갈 때까지 그 잔잔한 여운이 깊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김형숙 심사위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쓴 시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간접적인 거, 직접적인 경험을 다 온전히 담아서 시를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낭송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어에서 담고 있는 주제가 뭔지, 그리고 시에서 강조할 부분이 어딘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감동을 받아서 이 시를 선택했는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시인의 이름을 달고 하는 낭송대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육사 시낭송대회라든지 유치한 시낭송대회라든지 신석정 시낭송대회, 여러 가지 박경린 시낭송대회는 자유시를 그 시인의 시만 가지고 이렇게 낭송을 하는 대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선전에 남명 조식 선생님의 한 시를 읊고 그 다음에 이 본선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자유시를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제가 원을 운영할 때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의 옛날의 그 집, 옛날에라고 하니까 조사의는 의로하되 애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님의 침묵이라든지 이렇게 제목에 조사의가 나오면 그 시어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애도 허용하지만은 님의 침묵보다는 님의 침묵 이렇게 했을 때가 훨씬 시의 느낌을 더 살리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 귀절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 시를 외워서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도하는 선생님이 주신 시인지 내가 어느 시기에 마음이 끌려서 준비한 시인지 참 궁금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과연 내 걸로 소화시켜서 육화시켰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시를 낭송하는 데 있어서 화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강약, 고저, 완급, 원근법까지 쓰시고 거기에 포즈, P-A-U-S-E, 잠깐 멈춤, 휴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의 앞뒤에 시어를 강조하게 해서 잠깐 호흡을 완전히 숨쉬지 않고 들이마시지 않고 날숨과 들이마시는 숨을 우리는 호흡이 흡기해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호흡을 주지 않고 이 포즈를 잠깐 멈춤을 사용해서 문장의 어떤 깊이를 탁 끌어당기면서 풀어내듯이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어를 다 끊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한결같은 속도감으로 낭송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아쉽고 더해서는 이게 웅변되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웅변조로 하시는 분, 또 과거에는 10여 년 전에는 약간의 영탄조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탄조의 어떤 낭송들이 많았었는데 오늘도 영탄조, 웅변조의 낭송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었습니다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낭송하는 것이 맞을까? 어절어절 다 끊어서 말하는 게 맞을까? 꾸며주는 말이 뭔지
주어가 뭐고 서술부가 뭔지 주부와 술부라는 게 있어요. 목적어도 있고 그러면은 의미구라는 게 있어서 꾸며주는 말이 뭔지를 해서 그렇게 한호흡에 읽을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강조하고 싶으면 고음을 할 때도 있고 저음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속도감으로 완만하게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해서 강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내가 시의 악보, 음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송시음보라는 것을 나 나름대로 시 원문을 펼쳐놓고 정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여기서 감동이 깊었어.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마다의 여러분들이 감정선이 다르게 표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심사평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대회를 더 잘 준비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보약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강약, 고조, 완급, 원근을 표현해서 시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시 낭송을 하는 구력이 된다면 음폭의 수도 조금 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평상시 말할 때는 기본음이 도부터 그 다음에 높은 도까지 하면은 보통 미음으로 밥 먹었니? 그랬니? 이렇게 말이죠. 밥 먹었니? 그랬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시를 오랫동안 낭송하기를 좋아하고 대회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시가 좋아서 시흡기가 너무나 좋아서 그러다 보니 대회가 있네? 그럼 나 대회 한번 나가볼까?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대회를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나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 악보를 잘 만드셔야 되는데 너무나 한결같이 음폭도 미, 파, 미, 레 3옥타브 정도만 가지고 낭송을 그냥 편안하게 늘어지게 낭송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솔라로 계속 올려가지고 물론 애국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들은 좀 강조할 땐 강조하지만 시종일관 그렇게 높은 톤으로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중저음으로 떨어뜨리면서도 배 복식호흡을 쫙 통해가지고 음색을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속도감도 빨리 하기도 하고 천천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시는 이 시가 마무리되는가? 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뚝 마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시의 음악성, 시의 회화성 여러분들이 낭송을 하면서 이미지를 잘 그려야지만이 듣는 청중들도 그걸 고스란히 이미지를 잘 그리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저는 감상한다고 보거든요. 당송시대의 유명한 문장가 중에 소동파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한글날 이제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세종대왕님은 소동파의 서간체 글을 읽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동파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송시대로 가볼게요. 시중 유화, 화중 유시. 좋은 시에는 그림이 있고 좋은 그림에는 시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시를 들으면서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야 할 우리가 단지 그냥 저분의 앵무새처럼 낭송하는구나.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낭송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낭송을 안 하니까 듣는 저희들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서 해야지 들으면서도 전율도 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면은 잘 그리면서 낭송을 하면 스스로 낭송하면서도 찌릿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혹시 낭송하시면서 나 스스로 찌릿 한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셨어요? 네. 그것들이 저희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감동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근법도 사용하시고 이 시어가 나로부터 가까이 있는지 시적 화자가 되었을 때 멀리 있는지 그런 시선 처리라든지 희노애락
시어가 담고 모든 시를 중저음으로 굵직한 느낌으로 시가 기쁨도 주는데 그냥 다 슬퍼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송시연부를 잘 그리셔가지고 앞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회화성, 이미지를 잘 그리면서 그러면서 강약, 구조, 완급, 원근, 화술, 포즈까지 잘 사용하면서 하시면서 낭송을 하시면은 저희들도 그림을 그리면서 들으면서 찌릿함도 느끼고 감동적으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이 이후에도 대회가 계속적으로 전국에 제가 알기로 100여 개의 대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성이 있는데 또 대상을 받으신 분들은 또 못 받으신 분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회마다 상금도 많이 부여가 되는 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취지의 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데 대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 애호가들을 위해서 좀 더 양보하는 미덕도 가지면 참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회화성과 음악성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시의 선택도 저희들은 신앙송을 또 오래 하고 시인분도 계시지만 삼신성 나 이 시 못 들어봤는데 나 이 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시집을 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누구나 애송시로 읽는 것보다는 나만의 애송시를 한번 선택을 해서 참신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용규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용규 시인의 시집에 시도 있을 텐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남들이 누구나 하는 애송시보다는 유명한 시보다는 잘 발굴되지 않은 그런 유명한 시 중에서도 발굴되지 않은 시들이 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대회 와서 중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찾는 참신성, 안목도 넓히시고 시낭송 기법에 있어서도 음악성, 회화성 잘 생각하시면서 너무 띄어쓰기처럼 띄어 말하지 마시고 의미구를 잘 생각해서 퍼즐을 여러 개 조각조각 퍼즐 내지 마시고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호흡을 잘 이용하시고 내 소리의 어떤 복식호흡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소리로서 감동을 주는 그런 낭송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심사평가 너무 멋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은 진짜 감동이었고 가슴이 먹먹해졌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설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계시는 우리 김해시에서